마치 자신의 위치가 대단한 벼슬인 양 기득권에 취해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국민의 목숨을 자신의 이권보다 가벼이 생각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서울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수면 내시경을 받는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성추행을 해왔던 의사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잇따른 의사들의 성범죄 관련한 제보와 사건들이 발생하자 국회에서는 의사들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더 강력한 처벌 법안을 내놓기 시작하죠. 20대 국회 때는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도록 하는 법안을, 강석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10년간의 의사 면허를 중지하는 법안을, 그 이전인 19대 국회 때는 원혜영 당시 민주당 의원이 의사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사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이 의료법 개정안을 내놨던 의원들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계속된 항의 전화와 핸드폰이 뜨거워질 정도로 쏟아져 오는 문자 폭탄들. 한 보좌진의 말로는 의사들은 일을 안 하나 싶을 정도로 집요하게 이러한 문자와 전화가 쏟아져 왔다고 합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일은 국회의원실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전화와 문자들이었죠. 그리고 원혜영 당시 민주당 의원은 심지어는 자신이 과거 창업했던 풀무원 식품 회사의 식품 불매운동까지 선동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수년째 수많은 의사 관련 법안은 폐기되어 왔고,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사 관련 협회에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응징해 올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돌았다고 하죠. 이번에는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 과거와 결이 조금 다릅니다. 정당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건들면 문다 라고 했었던 의사협회 측에서 국민의 목숨을 인질 삼아 집권 여당과 정부를 집요하게 물어뜯고 있다는 점이 조금은 다르죠. 의사들은 반발합니다. 특정 정치 집단과 함께 이 공모를 하고 있다는 프레임,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말아달라고.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럼 박근혜 정부 때 당시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왜 연간 700명 규모의 이 공공의대를 운영할 필요가 있고 2020년 100명으로 시작해서 2025년까지 최대 700명까지 운영해야 된다라고 이토록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놓고선 지금은 왜 정반대가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료 취약 지역 등을 고려하면 2,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고 부속병원이 딸린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라고는 왜 주장을 했고, 학자금 지원을 받는 대신 전공의 수련기간을 포함해서 10년 동안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를 해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하지 않을 시 학자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19대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국립보건의료대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왜 찬성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그때와 지금이 왜 다른지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 정책은 그 내용이 거의 같은데 그때는 가능했고 지금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시는 예산 등의 문제로 법안이 폐기가 되었지만 의료계는 박근혜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지금은 왜 국민들 목숨을 저울질하면서 정부와 대립을 하고 있는 걸까요? 수술실 CCTV 의무화, 임플란트 건보료 적용, 간호사 처우 개선과 PA 간호사 양성화,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 대리수술 근절, 약사의 1차 진료권, 한방처박의 건보료 적용, 물리치료사의 단독 개원, 시골의사 육성, 그간 그들이 반대해온 수많은 의료 관련된 법안과 제안들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변명과 이 반발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합리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듯 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그들의 위치와 권한, 지금껏 계속 챙겨왔던 이권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 그들이 박근혜 정부 때 지금의 정부 이 4대 의료정책과 같은 내용에 대해 찬성을 하고 심지어는 직접 제안을 했던 내용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세계가 정말 이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이때에 국민의 목숨을 인질 삼은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들은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 때문에 진료가 가능한 병원 이곳저곳을 다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정지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한 30대 남성의 가족들은
여러 병원에 연락을 해서 응급 환자 치료가 가능한지 문의를 해야 했고, 병원들에서는 모두 이 진료를 거부했던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한 가정의 가장,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는 의료 기득권의 진료 거부로 생을 마감하게 됐죠.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파업을 하는 의사는 과연 의사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특히 응급실이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떠한 이유를 들먹인다 한들 그 무엇도 감히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의사라는 직책이 사람의 목숨보다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영역을 신성시하는 모습은 이미 사람의 영역을 포기한 그 무엇이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들과 유착이 되어 있던 정부가 바뀌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가 나오자 주장을 뒤집고 자신들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들통날까 두려워서 후배 전공의들에게 압박을 넣고 전체 국민들의 목숨을 인질 삼아서 추잡스럽게 저울질하며 정치색은 다 드러내놓고 뻔뻔하게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의사들, 이미 그들은 국민의 진당 소속 정당인과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의사들 기득권에 취해서 사리분별되지 못한 행동들이 계속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대한의사협회 산하기관인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1일날 이런 홍보자료를 내놨습니다. 의사 파업을 반대하는 분들만 풀어보라.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누구를 고르겠습니까?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와 성적은 한참 모자르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두 학생 중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각각 다른 진단을 내렸다면 다음 중 누구의 의견을 따르겠는가? 수능 성적으로 합격한 일반의대 학생, 시민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험을 치르지 않은 공공의대 학생.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누구에게 수술을 맡기고 싶은가? 환자가 많은 의대병원에서 수많은 수술을 접한 의사,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방 공공의대에서 수술은 거의 접하지 못한 의사. 이러한 홍보 포스터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공부 잘하는 의사는 무조건 좋은 의사, 기득권의 학벌주의와 엘리트주의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시되어서 이들은 이러한 홍보 자료를 올렸을 때 국민의 비판 여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듯합니다. 의사가 마치 대단한 벼슬인 양 생각을 하고 있는 최악의 이익 집단이자 이기주의 집단이라는 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진료 거부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의사 파업에, 소위 이 진료 거부라고 하는 것에 정부와 국민이 이러한 생떼쓰기를 토닥여주는 이러한 관용을 베풀어준다는 것은 기득권에 굴복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굴복하게 되면 그들이 국민의 목숨을 가지고서 장난질 치는 것이 분명 이번 한 번뿐이 아니게 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올 거라는 두려움이 계속해서 엄습해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상 공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시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